자, 교재 투자자산 중 유가증권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만기 보유 증권의 회계 처리 적혀 있죠. 자, 이 만기 보유 증권은 우리 채무증권만 되기 때문에 국공채, 회사채 같은 채무증권만 취득을 해서 우리가 그 계정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를 수령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자 수령하면 그 이자를 이자 수익으로 처리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 근데 뭐 이자 수령할 때 취득원가, 액면가액 차이가 있을 때 뭐 할인 할증이라고 하고, 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 환입한다 뭐 이런 표현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유효이자율법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 채권인데, 이 표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되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고 보지 마세요. 나중에도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닌데, 이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건 우리 채권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이에요. 전에 그 우리 앞 교재에서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효이자율법이다라고 해서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 표현이 지금 여기 반대로 그때는 우리가 발행한 거고, 취득한 사람은 이제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했을 때에 그때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정리해갈 때 쓰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매도 가능 증권 회계 처리가 있는데, 자, 매도 가능 증권은 뭐 시장성이 없거나 장기 투자 목적이나 이런 채권이나 주식을 구입하면 매도 가능 증권이고,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 뭐 이때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기말마다 공정 가치가 변화가 있다면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 가치로 단기 매매 증권처럼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의 평가 손실 계정은 실제로 안 일어난 미실현 보유 손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실현 보유 손익은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으로 분류되는 우리 계정 과목 분류로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만 이상한 애고, 얘는 이렇게 자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공정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한다는 것, 뭐 예를 들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뭐 안 좋은 악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식의 가치가 급락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걸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걸 극심한 손상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우리는 투자증권 손상차손이라고 처리하고, 이 투자증권 손상차손이라는 이 계정 과목을 쓰는데 장기자는 빼고 하면 이 글자만 쓸 거예요. 그러면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영업 외 비용으로, 왜냐하면 지금 매도 가능 증권 가지고 있는 게 영업 활동이 아닌 투자 자산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니까. 그럴 때는 우리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만약에 하락됐던 게 다시 회복이 된다면 그러면 거꾸로 영업 외 수익으로 해서 회복을 시키면서 투자증권 손상차손 환입이다라고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환입 다시 회복되는 거에 대한 건 지문은 등장한 적은 없고, 손상차손을 입었을 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있으니까 그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을 이제 처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장부에 적혀 있는 이 취득 금액부터 해서 그 차이보다 많이 받게 되면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계정 과목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장부 금액보다 낮게 받으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처리를 할 건데,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처분 손실은 실제로 일어난 거죠. 팔고 손해 본 거기 때문에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기간 손익이라는 게 이 회기 기간에 수익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걸 이렇게 처리한 표현을 해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을 팔게 되면 그 이전에 평가한 적이 있으면 매도 가능 증권 여기 평가이익, 평가손실이 있을 건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이 계정 과목이 자본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서 얘는 내가 반대쪽에 써서 지워주지 않으면 안 지워지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처분을 하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에 대해서 얘네들을 서로 상계해서 없애주는 부회계 처리를 하는 걸 처분 이익과 손실로 대체한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손해본 게 장부에 적혀 있는 것보다 손해본 돈이 예를 들어 1,000원이었어요. 근데 봤더니 과거에 200원만큼 평가이익이라고 한 게 있었으면 평가이익 빼고 나면 실제는 800원만 손해봤어.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분개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글로 보면 더 힘드니까 저와 같이 좀 이따가 분개해 보면 느낌이 더 잘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할 때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도 반대로 써서 제거해야 된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계정 과목은 이걸로 여러분들이 분개할 일은 없어요. 그냥 얘는 투자 자산으로만 분류되고 그리고 주식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주식이 우리가 지분율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지분율이 그 회사의 20%가 넘어가게 되면 특별한 우리가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은 우리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주식 가지고 어느 특정 기업에 영향력 행사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절대 분개 나올 일 없어요. 가치가 바뀌어서 평가가 될 수 있겠죠. 그 기업이 상승하면 지분율 가지고 우리 그 유가증권의 가치를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럼 오르든 내리든 실제로 안 일어난 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한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얘를 팔게 되면 우리는 이 투자증권 처분이익, 처분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가지고 쓸 거예요. 여기 투자자산이라 적혀 있는데 투자증권 처분이익, 투자증권 처분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데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영업외 수입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리는 똑같은데 분개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성격은 매도 가능 증권이랑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가증권에 제가 재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 책 글을 보시면 첫 지문을 보면 단기 매매 증권 계정이 만기 보유 증권 계정이나 매도 가능 증권 계정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죠. 저는 없다라고 했나요? 단기 매매 증권은 나머지 세 개 계정 과목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죠. 근데 얘는 없다라고 적혀 있는데 없다라고 적고 나서 그 다음 보시면 없으나라고 적혀 있죠. 더 이상 단기간 내 매매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면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라고 다시 말을 바꾸죠. 한마디로 보유 목적이나 유가증권의 성격이 바뀌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만기 보유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는 분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도 시장성 상실하면 매도 가능 증권 계정으로 분류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죠. 한마디로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계정 과목으로 재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향을 썼죠. 얘네들이 단기 매매 증권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재분류를
단기 매매 증권이 이 계정 과목들로는 재분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에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빠져 있는 이유가 회계 기준서에 이대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6장이 아니라 8장에 적혀 있기 때문에 언급이 안 들어와 있어서 이대로 써둔 건데,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다른 계정 과목과 똑같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서로 재분류가 가능하고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이에요. 또 매도 가능 증권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서로 재분류가 가능해요. 자, 그럼 마지막 줄에 단기 매매 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를 한다면 재분류일에 공정 가치가 있겠죠. 그럼 그 공정 가치로 평가 조정을 해서 변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말이 아닌데도 바꾸기 전에 단기 매매 증권이었던 그 생을 마감할 때에 평가된 금액을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부터 그 공정가액으로 매도 가능 증권의 그 계정 과목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분류할 때 그냥 장부 금액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해서 올려놓고 재분류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을 만기 보유 증권 재분류할 때도 공정가치로 평가를 할 건데, 자,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을 만기 보유 증권 평가 손익으로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 볼 수 없어요. 컴퓨터도 없고 분개할 일이 없어서 이걸로 하는데 얘도 실제로 안 일어난 거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고로 분류되는 이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는 재분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시험에서 등장을 한 적이 있는 지문은 서로 재분류되는 예례들은 종종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지문이 가지고 장난을 생각보다 잘 쳐요. 저는 틀리거나 이상할 이유를 잘 못 느끼겠는데 생각보다 잘 캐치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게 얘가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 상실하면 당연히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되지, 시장성 상실했다고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는 게 아닌데 우리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을 얘를 더 이상 단기간 내 매매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으면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런데 유치하게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가 더 이상 매매 차익 목적하지 않으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분류할 수 있다, 혹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만 분류할 수 있다, 하나만 적어서 오답 지문으로 도네요. 정말 문제 같은 느낌이 아닌데 그거 가지고 문제로 해서 틀린 답으로 있는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 문제 풀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얘네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을 가지고 우리가 취득하고 평가하고 처분하는 것까지 그렇게 순서대로 해서 자,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X1년도 우리가 취득을 해요. 전주 주당 1,000원, 액면가가 1,000원이고 시가가 1,200원이고 창의력 없죠. 자, 그리고 우리 취득 수수료가 1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볼게요. 전부 다 현금 거래로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걸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지금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취득할 때는 액면가액은 필요 없는 금액이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금액에 못 사니까 우리는 주당 1,200원에 1000주를 살 거예요. 그럼 120만 원을 주식 가격 주고 수수료 10만 원도 해서 우리는 130만 원을 주게 될 거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면 그 외 나머지 모든 유가증권 자산 전부 다들은 취득원가에 포함해서 130만 원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를 해둘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X1년도 기말에 공정가액을 받는데, 자, 이 매도 가능 증권의 공정가액이 1,500원으로 상승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이 매도 가능 증권의 금액을 150만 원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1000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150만 원 보여줄 거면 장부에 얼마 있는지 봤더니 130만 원이 있네요. 그럼 20만 원을 높여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이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의 성격이 뭐라고 했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했죠. 그죠? 지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지금처럼 자산 공부하고 있는 우리 유가증권 하고 있는 자산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본 가서도 이야기하고, 시험 때도 그 두 채 때서도 다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시자라고 제가 전에 이야기했었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잘 해볼게요. 자, 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X2년도. 자, 봤더니 공정가액이 주당 1,400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자, 유가증권 평가는 제일 먼저 우리가 손댈 거는 당연히 장부 금액을 기말 공정가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장부에는 공정가액 1,500인 150만 원으로 지금 맞춰뒀죠. 그런데 이제 1,400원 내렸으니까 140만 원으로 10만 원 내려줘야 될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그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10만 원 내려지게 되겠죠. 그럼 차변에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자, 이때 자 보세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자, 지금 이 주식을 산 게 여러분이라고 볼게요. 여러분이 19년도에 130만 원의 주식 산 거예요. 19년도 말에 봤더니 20만 원 올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20만 원 올랐다고 주위에 이야기하고 다니다가 작년 말에 봤더니 또 10만 원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140만 원짜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당신 그 주식 얼마에 샀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130만 원에 샀대. 근데 지금 가격 얼마예요? 그랬더니 140만 원이에요. 그럼 10만 원 내렸네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아니요, 20만 원 오르고 10만 원 내렸어요. 혼자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10만 원 올랐다라고만 이야기해 주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 우리는 분계를 매도 가능 증권은 얘는 지금 자본이기 때문에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수익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이렇게 손대면 안 돼요. 손익계산서 끝나버리니까. 근데 얘는 그대로 넘어오는 애이기 때문에
이번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만 원을 줄여주는 거예요. 지금 얘를 이쪽으로 상계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내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은 장부에 140만 원이죠. 그런데 평가 이익이 10만 원 붙어서 140이야. 원래는 130에 샀었어. 이렇게 보이도록 장부에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장부에 지금 얘는 지워주기 위해서 여기에 평가 손실이 아니고 평가 이익이 들어와서 얘를 줄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과거에 자본 이야기할 때에 자본 우선 상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 감자 자손, 자기주식 처분 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 그때 특징이 자본들끼리였죠. 얘도 자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안 지어주면 영원히 남아서 오르고 내린 걸 양쪽으로 다 말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 행동 안 하고 순액으로 정리해 줄 거예요. 올랐으면 올랐다. 내렸으면 내렸다. 언제 기준? 취득원가 기준. 지금 140만 원이면 사왔던 것보다 10만 원 올랐잖아. 그럼 장부에 10만 원 올랐다고 남는 거지 오르고 내리고 했던 걸 계속 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X3년도 기말에 공정가액이 주당 1,100원으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럼 내 장부에는 자 우리가 130만 원에 샀는데 지금 기말 공정가액을 봤더니 1,100원이라서 11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 130에 샀는데 얼마 차이 평가했더니 차이 났다고 남아 있어야 되죠. 20만 원 내렸다고 남아 있어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130에 샀는데 지금 110이잖아. 그럼 20만 원 내렸다고 남아 있어야겠죠. 그럼 지금 140만 원 맞춰뒀던 걸 110만 원 만들기 위해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30만 원을 내려주는데 그럼 이때는 아직 내 장부에 평가 이익 10만 원이 남아 있잖아.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만 원을 마저 지워주고 나머지 20만 원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다라고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장부에는 지금 평가 손실 20만 원만 남아 있게 되겠죠. 그러면 장부에 이렇게 보일 거잖아. 매도 가능 증권은 110만 원 보이는데 얘가 평가 손실 20만 원 당한 거다라고. 그럼 130에 산 게 외부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보여주면서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2분기하고는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분기예요. 계산하실 때. 그래서 2분기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을 X4년도에 처분한다고 볼게요. 자, 처분할 때의 시가가 주당 1,400원이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 얼마에 샀죠? 130에 샀죠? 지금 얼마에 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140에 팔죠? 내 장부에는 결국은 10만 원 이익이야라고 남아야 돼요. 그렇게 안 남으면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자 이제 분개를 하면 일단 매도 가능 증권 장부에 있는 기록을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110만 원을 지웠어요. 자, 그럼 우리는 관계되는 자산부채 자본 계정 과목 지울 건데
자, 매도 가능 증권이랑 관계된 계정 중에 장부에 남아있는 애 있나요? 그 손실 20만 원 있죠? 그럼 얘 제거해야 되는데 지우려면 어느 변 가야 되죠? 대변.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까지 지워져야 장부에 있는 얘를 팔았으니까 제거가 끝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차변에 내가 돈을 받는데 현금으로 14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10만 원의 차이가 나죠. 이 10만 원을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다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이번에 하나만 좀 더 보면, 자, 똑같은 건데 X4년도에 처분하는데 시가 1,400원 집 똑같은 상황인 건데 이때 처분 수수료가 20만 원이 들어갔다고 볼게요. 자, 그럼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 자, 우리 이 주식 얼마에 산 거였죠? 130에 샀죠? 근데 얼마에 팔았죠? 140에 팔았죠? 일단 판 금액은 그럼 10만 원 이익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수료가 20만 원 든대. 그럼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그럼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10만 원 손해 본 거죠. 이해가시나요? 우리 장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황이 그대로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실제값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진짜 이익이다 손해다 이야기한 게 장부에 있어야 되지, 그 값이 안 들어가 있으면 틀린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엉뚱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누가 봐도 당연한 정확한 이야기의 기준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1,400원 팔았지만 수수료가 들어간다면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110만 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 그리고 차변에 현금으로 140만 원을 받고 20만 원을 내가 주나, 20만 원 빼고 120만 원 받으나 똑같죠. 분계는 140 받아서 20만 원 주는 거나 빼고 120 받는 거나,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틀린지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대화를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대화되지, 아니면 생각을 잘 안 해보신 거죠. 그냥 120, 왜냐면 시험 때는 빼고 받는다가 더 자주 나와요. 근데 빼고 받는다고 했을 때 왜 또 120 됐나 고민하실까봐 제가 양쪽에 그냥 받아서 다 준 걸로 전액을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10만 원이 차변에 나게 되죠. 그럼 이 10만 원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지금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회계 처리 시 장부 가액과의 차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장부가 취득 원가와의
이게 무슨 말인지 보면 지금 취득원가하고 차이가 나온다는 말이 뭐냐면 자 우리가 130만 원 샀죠. 처음에 130만 원 사면 150이니까 20만 원 이익이라서 20만 원이 남는 거고 140만 원이니까 10만 원 이익이죠. 그래서 10만 원 이익만 남기기 위해서 10만 원 줄인 거고 110만 원이 되니까 취득원가고 20만 원 손해가 되니까 장부에 20만 원 손해다라고 남기게 되고 마지막에 파니까 130만 원에 샀는데 140 받았으니까 10만 원 이익이다라고 남으려고 분기가 되죠. 무조건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원가하고 차이만 나오는 거예요. 평가를 해도 취득원가하고 차이 가지고 평가의 평가 손실을 장부에 남길 거고 팔아도 처분이익 처분 손실은 취득원가하고 차이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취득할 때부터 시작해서 매도 가능 증권은 팔기 전까지 수익 비용을 하나도 인식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수익 비용을 인식을 해버리면 내 거야라고 단정을 지어서 그냥 아예 끝나버리는 건데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할 때 취득 수수료부터 참 모든 것을 다 수익 비용 처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얘는 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들이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팔았을 때의 처분이익 처분 손실로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해 버리는 게 매도 가능 증권 분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처분하게 되면 당연히 자산에 적혀 있는 장부 금액하고 그리고 평가이익 평가 손실이 그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흔적이니까 같이 반대쪽에 써서 전부 다 제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얘 지울 때 우리 이렇게 썼죠. 매도 가능 제가 이렇게 먼저 썼죠. 가능 증권 110만 원이다. 그리고 2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다. 이렇게 먼저 쓰고 시작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걸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결론은 취득원가 130이죠. 그래서 대변에 130 내보내도록 딱 나오니까 받은 돈이랑 차이가 손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 나중에 알면 얘가 얼마 있는지도 신경 안 써요. 만약에 얘가 지금 130 샀는데 150만 원이죠. 차변에 평가익 20만 원 줄이게 될 거예요. 그래야 130이 대변에 나갈 거거든. 그렇게 있다라는 게 아는 원리가 생기게 돼요.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이고 회계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부의 기록 방식은 단순해요. 단순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결론을 내려고 그러면 마지막이 처음과 같은 것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130만 원 사왔으면 마지막에 130만 원짜리가 나가야 걔하고 차이가 나올 거지 아닌 이상은 차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원리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 대면에 130만 원이 딱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만 인지하면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취득원가하고 차이만 가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하고 성격이 틀린 거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을 이렇게 분개 안 해도 단기 매매 증권은 할 수 있겠죠. 그죠? 단기 매매 증권은 이렇게 되겠죠. 120만 원이다라고 되고 10만 원 수수료 비용. 그리고 이때는 그럼 30만 원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될 거고 그 다음에는 10만 원만큼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줄이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얘는 30만 원 내렸으니까 30만 원 단기 매매 증권 줄이고 30만 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될 거고 이때는 그럼 결론적으로 팔았을 때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110만 원짜리 팔고 140 받았으니까 30만 원의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끝날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무조건 올해 취득했을 때만 취득원가하고 차이고 올해 취득한 거 아니면 전기말 평가한 거와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전기말 평가한 금액이 순수한 장부 금액이죠. 그 순수한 장부 금액하고 차이만 나오는 거고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금액하고의 차이가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매도 가능 증권 분개하는 거니까 이 매도 가능 증권 분개하는 거 여러분들 복습하시는 분들은 꼭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래요.
자, 지금 우리 단기매매 증권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죠. 매도 가능 증권도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죠. 그런데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면 오답 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에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자, 유가증권의 평가를 보면 단기매매 증권은 공정가액법으로 하는 거예요. 얘는 시장성이 있어야지만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적으로는 공정가액법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성이 없다면 공정가액을 알 수가 없겠죠. 상장되어 있지 않는 곳에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알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려면 감정평가사한테 감정비용 해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 크니까 실익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는 원가법, 취득 원가를 그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평가하지 말고 손대란 이야기예요. 놔둬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얘는 지분율법을 써요.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냐? 지금 우리가 유가증권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기업의 가치에 우리 회사가 지분율이 몇 퍼센트 이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법이라는 걸 써요. 이 상각 후 원가법 하면서 전에 제가 이런 걸 썼죠. 상각 후 원가법은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한 거다. 적용해서 장부가액을 변동시킨 게 상각 후 원가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투자자산의 유가증권 부분들을 봤고, 자, 이제 67페이지로 갈게요. 자, 67페이지 전에 지금 우리 교재 있죠? 이 교재가 목요일쯤에 출간이 된대요. 오늘 말고 다음 주 목요일쯤에. 지금 앞에 제가 들어왔을 때 계속 문자 주고받는 게 도대체 책 언제 나오냐고, 2월 달에 나온다 했는데 지금 3월 달이라고 이제 뭐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때 나온대요. 그러면 다음 주에 목요일 나오면 뭐 다음 주 나오면 그 형님이 저 신경 쓴다면 바로 제 먼저 보내줄 거고, 아니면 그냥 주는 거니까 뭐 월요일 날 주든지 어떻게든 받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 중에 일단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 교재를 받으실 수 있기 전까지는 지금 이 교재로 가고, 전부 다 그 책을 가져가시게 되면 제가 그 책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 책 가지고 부가가치세까지 일부 몇 개 빼고는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이거 지금 이론 나가고 있는 거 하고 나서 분계 연습하면 바로 부가가치세 이론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 시점 되어서 이제 좌우 같이 변경을 바꾸든지, 왜냐면 뒤에 있는 기본 예제는 회계 1급 교재를 토대로 봤을 때 안 바뀌었어요. 회계 1급 옛날 책이나 지금이나 기본 예제가 똑같아요. 근데 안에 있는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는데, 뭐 이번 나오는 건 어떻게 얼마나 수정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책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작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그럼 책 받으러라도 한번, 지금 비대면이신 분들도 오시거나, 아니면 나오시는 건 너무 귀찮으시면 제가 또 PDF 파일을 드릴 테니까, 또 태블릿 쓰시는 분들은 PDF 파일을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글로 쓰실 수 있게 드리는데, 제가 항상 파일 드릴 때마다 말하는 게 저작권 조심하셔야 돼요. 주위에 수많은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교재 저작권 때문에 많이 걸려요. 근데 다행히 저하고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걸린 적은 없는데, 근데 다른 분들이 이제 이렇게 수업하면서 이제 편히 봐준다고 줬다가 그 학생들이 걸려가지고, 걸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저자하고 출판사에 전화해요. 이 사람이 쓰고 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모르지 누군지. 그 모르는데요? 그럼 고소하시겠어요? 예, 그럼 끝이에요. 그 저작권 그 걸렸을 때 그 사람이 물어보는 방식이에요. 그럼 그 누가 그러겠어. 근데 제가 그래서 저는 문제 없다는 게 김재민 아십니까?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요라고 말하면 나 출판사 없애버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저작권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산하는 산정 방식이 엄청 그거예요. 제가 저작권에 좀 민감한 이유가 제 동생이 어릴 때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다른 사람 그 내용 그 저작권 있는 출판물을 같이 논문 쓰다가 친구랑 같이 네이턴에 무슨 어딘가에 넣었는데 그 웹하드에서도 그 검색을 하나 봐요. 걸려가지고 그 여동생인데 세 명이서 그 사람한테 이 저작권 때문에 걸려가지고 합의 보는데 1,800만 원인가? 그래서 600만 원씩. 근데 1,800보다 더 많이 불렀던 것 제가 지방 내려가서 동생이 진주 교대 다녔어가지고 그 이제 대학원은 그 옆에 있는 딴 데 갔었는데 제가 가서 그 사람이 합의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작권이 참 나중에 안 걸릴 때는 모르다 걸리면 엄청 피곤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생각 없어요. 돈 생겼네 이런 생각이야. 그거 가지고 돈 그렇게 못 만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짜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그 제공해준 절 원망하실까봐 없었으면 그거 안 봤을 건데 그럴까봐. 우리 이제 67페이지 펴놓고 우리 유형자산 부분은 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우리 쉬었다 할게요.